좀 살펴봤었고, 이제는 어떤 조각상들이 만들어졌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직접 환조를 만들어 봤었어요. 이건 환조였죠, 환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모든 사방에서 이렇게 꼬리까지 볼 수 있게 이렇게 환조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작품에서 보이는 이 사진보다 더 단순한 어떤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만드는데 쉬웠나요? 아니요. 많이 어려웠죠. 고졸시대 후기의 작품들을 보게 되면 이 장면은 어떤 전쟁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봤을 때 굉장히 어떤 전쟁의 어떤 움직임, 막 사자가 사람을 물고 거기에 고통에 몸부림치는 어떤 인간의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구조 양식을 표현하는 데서는 굉장히 뛰어난 솜씨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표현이 그대로 환조에 들어오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었어요. 두 가지의 문제가 크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고대 그리스의 조각을 보기 전에 이집트가 그 전 시기였다고 하면 이집트의 조각들은 이런 모습을 행하고 있었어요. 어때요? 일단은 동작이 많이 없고 거의 좌우 대칭에 굉장히 위험 있는 모습의 조각상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방금과 같은 구조를 환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전통에 반하는, 지금까지의 전통에와 반대되는 어떤 거를 만들었어야 했고, 그 다음에 인체의 어떤 동작에서 이런 차렷 자세에서 동작을 만들기 위한 이런 신체적으로 완벽한 그 균형을 맞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했었어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어떤 초창기의 모습의 그리스 고대 조각상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러스상에 보면 어떤 자세가 좀 많이 떠오르나요? 정직한 자세, 차렷, 마치 군인처럼. 이 자세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말했던 것처럼 차렷 자세에 마치 군인과 같은,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마치 군인을 표현하는 듯한 이런 표현 방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100년이 흐른 뒤에야 이제 더 자유로운 자세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크리티오스 청년이라는 이 작품은 기하기, 아르카이기를 지나서 이제 고전기로 들어가는 이 과도기, 이 아르카이과 고전기 그 사이에 해당하는 시기에 만들어져서 그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적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조각상은 이제 이 조각을 만들었다고 추정되는 한 조각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는데, 점차 이 그리스인들이 어떤 신체의 어떤 나의 자연스러움, 더 인체스러움을 발견하려고 하는 시도를 이 조각상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인체 조각을 만들기 위해, 그런 자연스러운 인간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두 가지 비밀. 황금 비율과 콘트라포스토. 맞아요. 카논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죠. 이 카논을 다시 우리가 살펴보자고 하면, 카논은 이 법칙, 규범, 규칙, 표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파생된 게 이제 황금 비율과 팔등실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콘트라포스토였어요. 이 콘트라포스토는 어떤 대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콘트라포스토라고 하면 바로 이런 자세를 이제 콘트라포스토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콘트라포스토에서는 약간 조금 더 움직였는데, 그 콘트라포스토로 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작품을 통해서. 자, 이 작품을 한번 봐볼까요? 체중이 어느 쪽으로 실리고 있는 것 같나요? 어느 쪽 다리야? 오른쪽 다리로, 한 다리로 일단 체중이 실리고 있는 듯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 다리에 자연스럽게 체중이 실리는 자세로 인해서 어깨가 살짝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고 해서 조금 더 S자의 자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를 이제 콘트라포스토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조각상에서
바다에서 한쪽 다리를 없앴다면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아니겠지. 이 조각상이 한쪽 다리로 서 있을 수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물과 같은 인상, 내가 보는 인간과 같은 인상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자세로 인하여 좀 더 자연스러운 그리고 더 움직인 듯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게 이 자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움직임이 더 있게 되면 더 안정감을 보이게 되는 거죠.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초기 그리스의 크로스상과 크리오투스 성년의 자세를 보게 되면 어떤가요? 조금 더 매끄럽고 좀 더 자연스럽고 인간을 정말 만들어 놓은 것처럼. 크로스상은 어때? 좀 조각이구나, 어떤 동상이구나의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크리오투스 청년을 보면 진짜 사람 세워놓고 석고 발라놓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정말 사실적인 작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고대 이집트의 상과 더 비교를 해보면 더 극명하게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이집트에서는 내가 아는 인체를 그리려고 했어요. 내가 아는 인체를 정확하게. 그리스 시대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보여줄까가 목표였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즉 이집트 시대에는 머리에 담긴 이미지,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였다면 그리스 미술은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하면 잘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로 넘어갔었던 거죠. 이제는 이 고전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제우스였을까요? 포세이돈이었을까요? 제우스. 포세이돈. 아까 포세이돈과 어떤 제우스 상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주로 여기에 창이 아니라 번개를 들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뜻에서 제우스 쪽으로 의견이 좀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포세이돈이 아니라. 이 작품은 어떤 그 전까지 볼 수 없었던 자유분방한 자세와 동작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팔에는 창을 들었을 것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차렷이나 아니면 앉아있는 듯한 틀에 박힌 동작에서는 이제 벗어난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게 실제로 좀 더 자연스럽고 실제 모습과 같아지려고 했다면 하체에 힘이 더 들어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좀 더 굽히고 상체는 좀 더 뒤로 빠져 있었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좀 뭔가 위험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것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체중이 자연스럽게 오른발에서 왼발로 이동을 하게 되고 실제로 여기 발 밑에 종이 한 장을 넣어보면 오른발의 앞부분과 왼발 뒤꿈치만 바닥에 닿아 있다고 합니다. 이 상은 우리가 전까지 보지 않았던 대리석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들어진 상이었는데 실제로 고대 그리스 때는 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상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청동 조각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전쟁 때 무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청동 조각상들은 전쟁 때 다시 녹여서 무기로 만들어져서 남아있는 조각은 거의 없고 그 당시에 청동 조각을 보고 만든 대리석 조각, 즉 로마 시대 때 만든 대리석 조각이 지금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이 제우스 상은 기원전 2세기경 배에 실려서 다른 배로 이송되던 중에 바다에 침몰돼서 약 2000년 후인 1926년에 지중해 케이프 아르치몬해에 침몰된 배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첫 번째 이제 그 청동상이었다면 또 다른 청동상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바닷속에서 실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뭘까? 못생겼어. 우아했었어. 못생겼어. 근데 어때? 바닷속에서 처음 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 내가 바닷속에 이제 체험을 치러 딱 들어갔어. 자, 이렇게 바다에 들어갔는데 해변가에 이렇게 있었어. 어땠을 것 같아?
무서워. 수력크사. 정말 무섭겠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1981년에 리아체 바다에서 한 청동 조각이 인양이 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되게 되냐면 1972년 8월 16일 이오니아의 면안에 있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리아체에서 이 스테판 마리오틴이라는 약제사가 물속에 스쿠버 다이빙을 이제 즐기고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 해변가로부터 한 300m쯤 떨어진 곳에 7에서 8m 아래 바닥에서 사람의 팔이 삐져나와 있었던 거야. 사람인 줄 알고 시체가 아래에 있는 줄 알고 이제 다시 들어가서 건드려 본 거죠. 그리고 이게 시체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빼내려고 했었던 거야. 그 안채 이제 시체가 아래에 있을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쇠로 만든 거였고 어떤 조각상이었다는 거죠. 떨어져 있으니까 아마 이게 배가 난파돼서 같이 묻혔겠구나 라고 하면 아래에 이제 배가 있어야 했겠지. 배가 있어야 되는데 배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아마 추측으로는 이게 풍랑을 맞아서 이제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했어?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무거운 청동상을 버렸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탈리아 정부의 그 유물관리국에 연락을 해서 나흘 뒤에 이 포티 박사에게 주세페 포티 박사에게 연락을 통해서 이 포티 박사가 이 청동상들을 건져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오티니는 이거를 발견한 포상금으로 14만 5천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 당시 발견된 조각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실제 사람 크기보다 살짝 더 크다고 해요. 건장한 성인 남성보다. 어떤 게 일단 눈에 보이죠? 손에 뭔가 쥐고 있는 것 같고 좀 어색한 부분이 있나요? 골반이. 이 골반이 좀 이게 사람 골반인가? 싶을 정도로 내가 보기에 좀 어색한 골반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아마도 어떤 건장한 남성의 신체 어떤 근육을 과장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근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 또한 이제 한쪽 다리에 균형축이 있는 콘트라포스토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 힘, 어떤 대응하는 어떤 관계 그리고 체중의 균형이 점점점 그 전의 조각상들에 비해서 점점 맞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 또한 어떤 그 아르카이기에서 고전기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해당하는 작품에 해당하게 됩니다. 리아체 청동상은 주로 리아체의 장수, 전사 이렇게도 불리고 있는데 이 청동상은 각각 A와 B로 구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방패와 검을 쥐고 있었다고 이야기가 되고 E는 은으로 되어 있었고 눈의 각막은 상하와 대리석, 입술, 그 다음에 젖꼭지, 눈썹은 구리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치렁치렁한 머리에 띠를 동여매고 있는 전사를 A라고 하고 그 기원전 5세기경 이제 아테네 장수들이 썼을 이제 투구를 쓴 그리고 머리가 짧고 수염이 긴 그 청동상을 전사 B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전사 A를 젊은 전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전사 B는 나이가 든 전사라고도 불렀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될 이 페이디아스라는 조각가가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페이디아스는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들을 만들었던 유명한 조각가라고 합니다. 이거를 페이디아스라는 조각가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고전기 때 들어오게 되면 그 전까지는 특정 조각가가 없었죠. 그 특정 조각가의 이름이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특정 조각가의 이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명의 고전기의 전기를 대표하는 3명의 조각가가 페이디아스, 폴리클레이토스, 그리고 미론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페이디아스를 보도록 할게요. 이 페이디아스는 기원전 5세기 고전 전기의 숭고 양식을 대표하는 조각가로 파르테논 신전의 페디먼트를 장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폴리클레이토스입니다. 이 작가는 우리가 좀 더 배웠던
카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남성 입상 조각의 어떤 이상상을 만들었고 인체의 가장 아름다운 비례를 수적으로 산출한 비례를 정하게 됩니다. 이 작가가 만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이 창을 든 남자라는 도리포로스라는 이름의 이 창을 든 남자를 만들었는데 근육질의 전사가 마치 그 창을 들고 있었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자세에서 카논을 만들었던 폴리클리토스가 만들어졌다 보니까 어떤 콘트라포스토 자세를 완벽히 표현을 해내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 조각상도 청동 조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후에 청동 조각은 없어지고 그 조각을 보고 만든 로마 시대 조각들이 바로 이 조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나폴리 고고학박물관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본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런던, 베를린, 비엔나, 코펜하겐 박물관 곳곳에 이 모조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미론인데 이 미론은 우리가 아는 이 원반 던지는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또한 미론이 만든 청동 조각을 로마 시대 때 만든 대리석 복제품인데요. 좀 더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어때요? 정말 근육이 사실적이고 정말 생동감 넘치죠. 마치 곧바로 돌아서 이 원반을 던지려는 듯한 폭발적인 힘이 느껴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 자세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자세라고 해요. 그리고 이 자세를 취해서 실제 원반 던지는 선수가 던졌을 때는 원반을 많이 날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근육적으로 봤었을 때 한쪽을 굽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근육이 이제 움츠러드는 이 수축 현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모든 근육이 일정하고 비슷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즉 여기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아까 눈에 보이는 신체였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상화된 신체를 그리려고 했다는 게 이 고대 그리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멋있고 비율이 완벽한 남성이 그 당시 있었던 게 아니라 있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완벽한 인간, 비율적으로도 보기 좋은 인간의 상을 만들려고 했다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어떤 다리가 굽혀졌을 때 이 발가락이 굽어져 있는 모습, 그치? 발가락이 굽어져 있는 모습, 그리고 손에 힘줄, 그리고 뒤에 종아리의 근육, 그리고 발꿈치 모든 근육들이 아주 생생하게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또 고전기의 다른 조각과 이제는 좀 더 발전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본 조각가랑 좀 조각상이 좀 다른 게 하나 있어. 근데 여자다. 그 다음에 여자는 근데 있었잖아요, 그치? 옷을 벗은 최초의 여자죠. 맞아요. 이 작품은 너무 정확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옷을 벗은이 아니라 그리스 미술 사상이에요. 그리스 미술 사상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의 여성 누드 입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성이 옷을 입고 있었다면 지금 이제 여성의 신체 또한 보여주게 되죠. 여성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 그리고 이 여성의 신체는 남성의 신체와는 좀 달라요. 옆에 남성의 신체는 좀 더 힘이 있고 있다면 여성의 신체는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럼 어떤 장면이고 누구였을까요? 아까는 아프로디테였으면 지금은 어떤 장면일까? 옆에 자세히 보이나요? 저기 손에 아기? 아기가 일단 있고 아기와 남자가 아기를 손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이거는 헤르메스와 어린 디오니소스라고 합니다. 헤르메스 신이 어린 디오니소스를 이 팔에 안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올림피아의 헤라 신전에서 발굴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편안한 자세이긴 하지만 위험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어떤 주름이나 어떤 표정 이런 게 잘 드러나지 않는 이상화된 인체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씬한 이 인체 비례와 그리고 조금 우아한 모습을 하기 위해 살짝
과장이 된 모습도 보이고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왼쪽 허벅지를 보면 조금 더 길어요. 허벅지가 좀 과도하게 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름답게 쭉쭉 뻗어 있구나, 휘어 있고 S자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봤었을 때 정말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구나 싶었지만 두 개를 같이 보게 되면 더 우아하고 더 부드러운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이제는 한쪽 팔을 들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자세는 흙을 터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냥 단순히 농부가 몸에 있는 흙을 터는 게 아니라 농부가 이런 몸이었을까? 아니었겠지. 그 당시 최고의 남성의 미덕은 뭐였냐면 운동을 하는 동작. 즉 올림픽에 나가고 운동선수의 몸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그 운동을 다 하고 아까 원반 던지기도 흙에서 하기 때문에 그 당시 몸의 흙을 털어내는 모습이라고 보게 됩니다. 실물 크기, 우리가 신체 인체보다 약간 큰 이 조각상은 리시포스라는 조각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살짝 실제 인체보다 더 작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비율이 진짜 한 7.8, 7.5등신의 굉장히 완벽한 거의 8등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이제 점차 자세가 그 전까지는 어때요? 조금 더 정적이었다면 이제는 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그 헬레니즘 양식에는 더 많은 움직임이 보이고 더 역동성이 보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그 고전기에서 헬레니즘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해당하는 작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팔을 들어 올려서 이 공간, 새로운 공간을 또 만들어냈고 똑같은 방향이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고개나 아니면 이 어깨선 이런 부분들이 더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 이집트 조각상들은 지배자의 어떤 힘과 권위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딱딱하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완벽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한 그 신체의 모습을 그리려고 했다면 그리스에서는 건장하고 절제력 있는 남성상을 구현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상화된 인간의 모습을 그리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남성성이 없었을 거야. 하지만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실제 사람이 아니라 이상화된 신체를 표현을 하려던 게 이 고대 그리스의 고전기 미술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넘어가게 되면 이 조각에는 이런 조각도 나오게 되는데 어때? 정말 정교하고 기술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이 파르테논 신전 이 밑부분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여기. 다음 시간에 파르테논 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 고대 그리스 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축 양식 또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끝나면 헬레니즘으로 넘어가고 헬레니즘을 마지막으로 고대 그리스는 막을 내리게 돼요. 하지만 그럼 고대 로마로 넘어가야 하는데 고대 로마 저건 아까 다 뭐였어요? 아까 고대 그리스의 모조품이었기 때문에 거의 볼 작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통으로 보고 바로 우리는 이 중세 미술로 드디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